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우리 시장이 출발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됐는데 코스피가 방향성을 종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 초반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폭격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 함께 유가가 내리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락으로 자리를 좀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더 많은데 이 두 종목의 지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으로 자리를 잡나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30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 다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 좋습니다. 그리고 광통신 쪽까지 지금 테마로 부각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체급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는 활기가 도는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지금 이 시간 1,457종목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8종목이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코스닥 쪽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이 시간 심도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소정입니다. 간밤 유가는 하락하고 기술주는 상승하며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어오며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에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양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1%가량 상승한 6,322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인데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강세 보이며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5.52% 상승한 778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1,372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4,43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6,44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이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3,421억 원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 어제 공개된 AI 팩토리 사업 구조입니다. 이는 GPU 1만 5천 개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4.5%를 확보하며 3대 주주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브룩필드까지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한 만큼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네이버 9%가량 급등하며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의 펀더멘탈이 더욱 강화됐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세에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해 중공업 부문의 수주와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기존 48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소폭 낮췄지만 실적 개선 전망은 그대로 유효한 만큼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공업 현재 4%가량 상승하며 26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며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표 주자인 알테오젠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파트너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알테오젠의 약물 성장세가 확인된 데 따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8%가량 급등하며 3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저희와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장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부분을 짚어보면서 계속해서 투자해야 할지 좋은 인사이트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금요일의 남자인데 아, 화요일 날 오전으로 잠깐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처음 오시니까 일단 뭐 투자 성향이시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시작할 때 하는 멘트가 있는데 대동 is good all the time 대동 is good.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과 좋은 수익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동 송대섭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 이제 처음 얼굴을 내비치게 됐고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식 매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가져오는 종목들은 재무 구조가 일단 좋은 종목들에 그래서 또 기본적 분석과 기술 분석 다 되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대동 차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실적 위주로 그렇게 어떤 장이 좀 빠지더라도 충분하게 실적이 다시 반영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대동 이스굿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재밌어요. 그 오늘 시장이 사실 기술주나 이쪽으로 좀 어쨌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큰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조금 다시 한번 예전의 느낌, 그러니까 ETF가 상장하기 전의 느낌처럼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IT 투톱이 다시 한번 1%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이 시장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오면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간 네. 하락폭도 그렇죠. 너무 크고요. 예. 일단은 코스닥이 반등하는 건 전 좋다고 보고요. 저희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 개미들이라고 할게요. 개미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엄청 물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근 장세에서 많이 급락이 있었죠. 이때 아마 이익 실현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 투탑의 이제 장을 계속 코스피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코스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라고 판단하기 전 어렵다고 봐요. 이제는 순환매가 분명히 와야 돼요. 모든 전문가들이 순환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실 순환매가 오지 않았거든요. 순환매가 올 수 있던 시점에서 또 단일 레버리지라는 좀 좋지 못한 어떤 시장을 교란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좀 규제가 생겼죠.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런 지금 코스피에 대한 차익 실현물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저점을 계속 깼던 코스닥으로 자금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못 가더라도 저는 코스닥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가 결국에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코스닥은 주 섹터가 누구였죠? 제약바이오, 그다음 2차 전지였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코스닥도 이제 구조적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반도체 소부장주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식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지고 있는 섹터의 영역이 커질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이 주요 섹터로서 코스닥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 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가 좀 못 가더라도 코스닥이 최대한 빠르게 9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서로가 좋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왔다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 코스닥은 사실 힘을 못 쓴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키 맞추기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근데 소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런 게 궁금한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더 가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체급이 좀 큰 종목들이 먼저 끌고 가야 코스닥이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으나 네.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나? 일단은 제약바이오 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좀 올랐어요. 어제 이제 로봇주가 많이 올랐죠? 예. 어저께 좀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로봇주가 많이 오르고 이제는 제약바이오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로봇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들이 조정을 많이 받은 장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시기인 거지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 하반기 쪽이 물론 기대가 되는 건 많이 있지만 어떤 엄청나게 빠른 성장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많은 조정이 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기술적 반등에서 따라서 분위기를 타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파이가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오늘 시장 속에서 적어봤는데요. 이제는 시장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맥점을 짚어보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IT 투톱이 이제는 약간의 자리 잡기를 하면서 코스닥이 끌고 갈 거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중국에서 증설 이슈까지 지금 나오면서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디램을 생산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중국 자체에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는 이게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어주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 왜냐하면 양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모방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쪽에. 일단은 창신 메모리가 반도체 공장 추가를 건설하는 거는 이제 D램 반도체예요. D램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BM 반도체는 아니고요. HBM 반도체 쪽으로는 창신 메모리가 뭐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국 창신 메모리가 지금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수율도 나쁘고. 그럼 결국엔 돈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 중국이 화학이죠. 화학 쪽으로 엄청 덤핑 치면서 우리나라 화학주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지금 화학주도 어떻게 됐죠? 이제 중국 화학주들 거의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화학주를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창신 메모리를 계속 밀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D램 반도체를 가는 거고 결국은 HBM 반도체로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D램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캐파를 좀 늘리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HBM이나 HBM4, HBM4E를 개발하면서 더욱더 HBM 쪽으로 더 많은 캐파를 늘리고 있죠.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창신 메모리가 어떤 D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도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D램 반도체의 점유율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점유율을 뺏기더라도 그때는 이미 어떤 반도체 구조가 HBM 쪽으로 옮겨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창신 메모리가 D램 HBM 반도체 뭐 개발한다고 하는 게 보통 12단이거든요. 12단. 근데 우리나라는 12단 이미 끝났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나 연초에 16단 개발을 완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메꾼다는 거죠? 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창신 메모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좀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D램 반도체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결국 HBM 반도체로 더
단가가 더 센 걸로 돈을 벌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창신 메모리의 공장 건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 D램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건데, 사실 기술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따라올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 16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12단에서 16단까지 가기에 시간이 좀 걸린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따라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그래도 이런 공산국가에서 조금 더 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달인가요? 로봇도도 이쪽에서도 네. 이제 시장에 대비를 하는데, 이런 어쨌든 계속해서 자국화하는, 메모리를 자립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 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더 한번 흔들릴 여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악책성 기사를 봤을 때는 예. 조금은 흔들림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큰 흔들림을 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공산화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밀어주는 거 있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방금 말씀대로 12단, 16단 기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중국 애들이 이제 12단이에요. 예. 이제 12단. 그리고 이 12단이 개발이 돼서 소위 말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가져간다? 쉽지 않은 거죠. 왜? 12단이 나오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누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GPU 하나 자체가 하나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다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쉽사리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이런 메모리, HBM 반도체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중국이 열심히 밀어주고는 있지만 그런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창신 메모리가 우리의 HBM 기술을 따라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펀더멘탈 자체는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건데, 어쨌든 시장에는 큰 이슈가 되었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뭐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자면,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D램에 관련된 종목은 그럼 창신 메모리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거나 나라에서 밀어주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뭔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긴 하거든요. 이게 대표 기업을 제외하고 또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D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뭔가 그 아래에 단에 있는 소부장의 도움이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물량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만들다 보면 그게 매출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저는 D램 반도체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중국이 증설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모든 기술력을 다 자체 내서 개발해서 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도 결국에는 이런 D램 반도체 증설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탑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D램 반도체 원익 IPS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장세여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차트이긴 한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삼성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또 수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더 잘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게 뭐 테크윙, 그죠? 테크윙, 잠시만요. 테크윙 오늘 차트가 어떻게 되죠? 예, 오늘 이게 3거래 연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충분히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그래서 메모리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창신 메모리가 계속 D램 반도체를 늘어나 나가고 하다 보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투탑보다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코스닥이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좀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하나 생기죠.
어떤 조건? 본인의 계좌에 현금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얼마 전에 저희도 무료 주식방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데 죄송한데 저 현금 비중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중요한 거고 그런 현금 비중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다 싶으면 공부방에 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현금 비중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배우기도 어려워. 그럼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고 하라고 한다고 하면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선호주로 좀 테크윙을 이렇게 특징주 겸 좀 삼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매수 전략 궁금하실 거예요. 관련 종목도 우리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추적해서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우리 마지막에 히든 종목도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한 계속해서 전략 함께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공부방에 이동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맥점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고 시총 3조 달러의 진입 사상 최초로 이제 기업 5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5개의 기업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사실 AI에 대한 투자 때문에 계속해서 짓눌려 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실적으로 가시화가 됐고 그리고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시장에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모두 해소시켜주는 듯한 이야기를 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AI가 너도 나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기업들 내렸다가 투자 안 하네? 했다 애플 올랐다가 뭐 계속 지금 좀 어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약간은 그림이 다르게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네.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이 지금 시총 3조 클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큰 이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아마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AI 거품론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가시화되는 부분을 보여줬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AI 버블론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7월 달이. 그죠? 7월 달이 전체적으로 장이 빠진 이유가 결국 AI의 이 수요가 결국에는 증명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AI에 대한 키펙스를 늘리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은 수익이 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MS, 메타, 아마존까지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 변동성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미스가 났고 애플도 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AI가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그죠? 수요가 확인이 됐어요. 빅테크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수요가 결국 수익으로 나오고 있느냐를 증명해 주는 게 저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있을 뭐 AMD가 있겠죠. AMD는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AI의 수요가 매출로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 수요도 회사에 대한 수요도 지금 2028년, 2030년까지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AI를 결국에는 거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거품론에 의해서 많이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적으로는 수요가 있을 거는 거고 결국은 AI 클라우드라는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GPU도 필요하지만 이 GPU를 넣는 HBM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HBM 반도체 쪽으로 계속 눈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AI 클라우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클라우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구름인가요? 구름은 아니고 서버잖아요. 서버. 결국은 서버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AI 반도체도 봐야 되지만 서버 쪽으로도 눈을 돌리면 좋다. 서버 쪽으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뭐 삼성 SDS가 있어요.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뭐다? 서버 관련된 기판 이쪽으로 우리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GPU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버 기반에서 발동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AI 클라우드가 더욱더 캐펙스를 늘린다는 거는 회사들이 결국은 반도체 쪽도 저지지만 서버 쪽도 우리가 눈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좀 더 수혜도 많이 갈 것 같아요.
클라우드 그룹 맞죠, 그렇죠? 네, 공간을 저장하는 인터넷상의 서버를 좀 저장하는 뭐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인데 그쪽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가져가 볼 때다. 너무 이제 HBM이나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이쪽 말고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면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주가가 그렇게까지 함께 막 다 같이 가진 못했어요, 사실. 그럼요. 그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타자를 찾는다면 클라우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일단 눈여겨보세요? 우리나라 클라우드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삼성 SDS겠죠? SDS, 예. 삼성 SDS.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 어떤 구간에 와 삼성 있는지 SDS. 네, 한번 지금 삼성 살펴보도록 SDS.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보시면 차트가 최고점이 38만 9천 원. 그래서 지금 21만 원이니까 뭐 대략 한 4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저는 지금 차트 되게 좋다고 봐요. 차트 좋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 11선, 21선이 쭈루룩 붙어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지금 현재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에서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SD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예전에 안 좋았거든요. 좀 분기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슈로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기업 클라우드죠. 기업 클라우드 서버 관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쯤 이제 여러분들 삼성 SDS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SDS를 일단 탑픽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워낙에 클라우드 쪽은 수혜주들이 좀 약간 좋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삼성 SDS만 보시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횡보잖아요. 횡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이제 어디 공부방에 오셔서 이것도 한번 타점을 가져보시면 되고 제가 SDS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또 공부방에다가 언급을 해놓은 상태예요. 뭐 가져와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또 오게 되면 클라우드 쪽으로는 SDS를 좀 보게 되고 지금 횡보 구간이니 충분히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삼성 SDS에 관한 공략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은 함께하는 공부방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도 좀 볼까 봐요, 전문가님. 지금 네이버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윗골이 길게 달지 않고 10% 정도 시세 보이고 있거든요. 고점이 30만 원이니까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간의 네이버를 생각해보면 부침이 너무 길었어서 지금 들어갔다 물리는 거 아니야 클라우드 쪽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보세요? 몇 거래일 전에 윗골이 너무 길게 달았어요. 일단은 네이버 종목 보시면 차트가 지금 반등이 이제 나왔어요. 오늘 장대 양봉 나왔네요, 그죠? 지금 10.54%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나와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셨으면 최근에 장세에서 이 횡보했던 구간에서 잡으시는 게 맞고요. 한번 튀었을 때 그 다음에 눌림 왔던 자리겠죠? 20만 원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잡지 못하신 분들은 네이버를 추격 매수하는 시점이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해요? 5일선이 60일선 근처에 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더 확장성이라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네이버의 클라우드보다는 해외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클라우드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는 사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만약에 잡고 싶으면 눌림목 이후에 좀 더 빠진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가 워낙에 잘 튀어요. 튀기도 튀지만 잘 빠집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단타로 아주 짧게 그냥 저희가 우리 야구할 때 이제 배트 짧게 잡고 하죠. 짧게 단타 치려고 이렇게 짧게 잡고 그냥 툭 치고 그냥 빠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그 빠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빠졌을 때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의 어쨌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은 조금 뭐 계속 이걸 모아가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60일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60일선쯤이요. 네, 60일선 좀 넘어가야죠. 60일선을 지지할 때. 그러니까 5일선이 뚫고 올라갔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방향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향으로 보게.
완전히 추세를 돌린 것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 짧게 베팅할 구간은 아니다. 오늘장 특징주 겸으로 해서 네이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이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력기기 3사잖아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게 확보한 수주 잔고만 3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증설할 거고 여기에 노후 전력막 교체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너무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또 좋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니니까 지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시나리오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가져갔던 탑픽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었어요. 일단은 전력 설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번에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였죠? 결국 AI에 대한 수요는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빅테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현금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잉여 현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마이너스로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벌어들였던 돈들을 AI 쪽으로 캐파에다가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허상이 아니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전력입니다. 전력이에요. 공장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드는 거고 데이터 센터 하나, 빅테크 하나 큰 거 돌리려면 여러분 우리나라 웬만한 시가 한 도시가 하나 쓰는 전력량이랑 비슷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선 경제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는 게 북미 같은 경우, 미국이라고 얘기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 전력 설비 쪽이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그런 설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고 그 수요가 현재 우리나라인 누구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한테 계속 수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LS 일렉트릭이 2분기 수주만 2조 1천억이 넘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경제가 오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빨리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얼마나 전력을 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력 효율이 건설사의 수주를 가른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건설사 중에서도 이런 전력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좀 더 수주를 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관련된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업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건설사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가 좋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 섹터별로 보더라도 건설사 쪽이 굉장히 건설 쪽이 강세 보이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에서 사실 탑픽으로 꼽자면 건설들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시세 변동이 빨라요. 예,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면 골도 깊고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투자하기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 그래도 탑픽은 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좀 엮인 게 많습니다. 또 미이란 전쟁 관련 수혜주도 관련하죠. 그러면 재건주입니다. 재건주. 현대건설은 재건주이기도 하고 또 원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 이제 쭈르륵 올라가다가 4월 달을 고점을 찍고 현재 엄청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지금 트럼프가 11월 선거 때문에 좀 많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랑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과 미국과의 이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된다 하면 빠르게 재건주 쪽으로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 또 탑픽이 현대건설 아니면 대우건설이에요. 물론 DLENC도 있을 거고 삼성 E&A라는 건설사도 있겠지만 플랜트를 수행하고 왜냐하면 재건축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들이거든요. 현대건설도 워낙에 이제 이란이랑은 워낙에 친한 교류했던 나라 그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설비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계열사가 있을 거고 수주의 경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전력 소비를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설사로는 현대건설을 보시면 좀 좋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력 설비 쪽으로 더욱더 많은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수주를 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도 보면 저는 삼성 E&A. 삼성 E&A도 결국 뭐죠? 삼성이잖아요. 그죠? 삼성물산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공부방에서 또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건설 쪽에서 탑픽 현대 건설 쪽으로 좀 꼽아 주셨어요. 그런데 건설 쪽 이슈 말고도 사실 이쪽으로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전선 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S나 효성중공업 이쪽도 있을 텐데 이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데 지난번에도 뭐 가져왔던 게 이제 LS 건설. LS 일렉트릭? LS 건설. 예. LS 일렉트릭이. 예. 죄송합니다. LS 일렉트릭이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경쟁사가 있죠.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탑3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탑3 중에서 가장 누가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나중에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LS 일렉트릭이 가장 하락세가 적습니다. 그만큼 가장 방어를 좀 잘했다고 저는 봐요. 방어를 잘한 애들이 출발선이 좀 더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완전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저점 잡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어를 좀 잘했고 이런 큰 하락세에서도 하락을 많이 하지 않은 LS 일렉트릭이 좀 더 수주와 얘기와 전력 설비 쪽으로 테마가 더 수급이 쏠린다고 치면 저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좀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전선 쪽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쪽으로는 저는 LS 일렉트릭을 또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공략할 만한 후보군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건설 쪽 이렇게 전선이 붙어 있으면 에너지까지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전문가님 그 IT 투톱만 갈 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놀라울 정도로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럼요. 급변을 했어요. 저는 이런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원래 네. 이게 우리 시장인데 지금 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게 수급이 경색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너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결국 원전에서 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간 원전이 사실 아예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연속성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원전 그렇죠. 쪽은? 지금 현대건설도 사실은 원전 관련으로 들어가는 그쵸. 거고 예. DLEC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원전이라는 것도 결국 전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안에서 뭐 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또 2차 전지가 또 순환매로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좀 수급이 쏠리고 좋게 본다라고 해서 바로 방금 말씀하신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이 나오는지를 좀 보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 반등이 좀 많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이 결국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분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고 그 여부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도 미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AMD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까지 쭈루룩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엔비디아에도 실적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8월 실적 주간이 곧 끝나갑니다. 이 끝나간 이후에는 정확하게 저는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때 여러분들은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섣불리 들어가면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점은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쪽이 전선 그리고 앞서 말씀한 건설 쪽 그리고 원전 쪽 다 붙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것들이 어쨌든 계속 순환매를 예전엔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가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가장 잘 붙어 있는 쪽을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궁금해요. 자, 예전에 한참 이제 작년부터 쭈루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이때는 비중을 반도체 쪽으로 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는 섹터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잡는 게 맞겠죠. 그때는 비중을 40%, 50%씩 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 중에서 반도체 50%씩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제 사실 두렵거든요. 반도체를 50% 비중 뒀다가 많이 떨어지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뭐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식료품주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뭐가 좋죠, 여러분? 화장품 그렇죠. 예. 뭐 달바 글로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예, 파마리서치도 수익률을 가져가지고 있고 이런 의료라든지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우리나라 관광업이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죄송하지만 중국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만큼 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호텔 레저 쪽도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예전처럼 좀 다양화해야 된다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섹터에 좀 몰아가기보다는 반도체는 분명히 비중을 좀 가장 많이 둬야 되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부장까지 합쳐서.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전력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경기 방어주 가져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반기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많은 고민들 되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또 이전하고는 달라진 듯한 느낌도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변화를 줘야 할 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해답, 생각들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더 깊이 있는 전략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오전 11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코스피가 음전을 다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 약보합권 6,239포인트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좋아지네요. 5.16% 껑충 뛰어오르면서 77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좀 물량을 많이 덜어내는 것이 부담이고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의 물량을 담으면서 어쨌든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에 대한 연속성은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오후장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히든 종목으로 어떤 종목 어떤 쪽에서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버 관련이죠. 근데 일단은 아마존의 이슈에서는 맞춰왔어요. 아마존이 결국엔 $3조 넘어서면서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서버 쪽 관련해서 증설을 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버 쪽으로는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중요한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버 위에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들이 어떤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짓든 어떤 이런 걸 서버를 하든지 간에 PCB 기판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이 PCB 기판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하죠. 뭐 대덕전자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 와중에도 좀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린다. 즉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고 양을 늘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수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서버 늘리기 위해서 수주를 주겠죠. 그럼 이 수주를 결국 받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오늘 가져온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글이죠. 구글 이제 TPU 관련해서 그다음에 근데 TPU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체 칩이에요, 자체 칩. 이제 GPU가 너무 비싸고 공급량이 딸리니까 지금 구글, MS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뭐 ASS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자체 칩을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바로 기판이 또 필요합니다. 그죠? 서버 기판이 또 필요하고 이 PC 기판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이 기판을 필요로 한다면 이 회사에다가 어떤 수주를 많이 주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거고, 이 그다음에 TPU에 대한 조기 이제 반납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반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출하가 되는 시기예요. 출하가 되는 시기. 이게 3분기 때 출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3분기 때 출하를 받고 또 이제 다른 회사의 트라이엄이라는 이런 또 다른 또 그런 비슷한 반도체 칩을 내기 위해서 또 기판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5공장을 이미 1단계를 지어서 캐파를 늘린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늘려서 갈 거고, 그 다음에 6공장을 또 짓고 있는데, 이 6공장이 원래는 내년 연말이었어요. 내년 연말이었는데 이 공장도 좀 조기에 지금 빠르게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떠한 회사들보다 수주 잔고가 좀 빨리 차 있는 회사고, 그런 수주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빠르게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증설을 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이제 차트를 보시면 많이 밀렸어요. 아마 이 종목들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모르는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고, 그런 보신 분들은 이제 방에 오셔야 아실 거고요. 자, 이런 어떤 구글, 아마존에 대한 TPU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반도체 칩을 수요를 몸으로 완전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괜찮아요.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괜찮고, 실적도 지난 분기 34% 이미 올라갔거든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하방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한 번쯤은 더 눈을 돌려서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U만 반도체가 아니라 GPU만 AI 그런 쪽이 아니라 서버도 결국에는 AI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아마존의 트라이니엄이라든지 구글의 TPU에 대한 서버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매수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빼놨는데, 지금 장을 한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최근에 어마어마한 5거래 연속일 하락 나오면서 최저점을 찍었어요. 57,700원입니다. 그래서 57,700원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도 조금 초장보다는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것이 반등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저점이라고 바로 들어가기는 애매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차트가 하향세로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는 무작정 저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한번 반등 치고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반등 구간이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된 구간이긴 해요. 완전 저점에서 지금 11선 한번 찍었고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5일선이라든지 11선이 만나는 구간이 생길 텐데, 그때 우리가 한번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좀 거래일을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내일 이제 AMD가 있을 거, AMD 실적이 또 있을 거죠. 이 실적에 따라서 또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밀릴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밀렸을 때 시나리오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잡으면 돼 이게 아니라 탈출,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손절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마 주식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손절치기 가장 어려울 거예요. 수익 실현은 쉬운데 손절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손절가도 확실히 제시를 하면서 어떤 구간에서 가져가 될지를 한번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제 대동 함께 뭐든지 함께 합니다. 대동 is good all the time 대동 is good.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자리와 함께 전략 시나리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